대통령의 정면 승부, 추가 변론 불필요, 핵심의 카드는 뭘까? 자, 이런저런 보도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도 이 이야기를 꽤 들었습니다. 꽤 들은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단들은 이 헌법재판소에 변론 재개를 요청을 할지 문제를 놓고 좀 서로 의견이 잘 부딪히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정치권에서도 여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일단 변론을 재개를 해야 된다는 쪽에서는 그러니까 변론 재개 요청이죠. 결국 받아들이는 건 문형배인데 어쨌든 이제 그 국민께서 다 아셔야 되니까는 변론을 다시 하자. 지금 10일차까지 하고 끝났죠 일단. 끝나고 평이 그 변론한 내용을 가지고 정인들을 그때 막 불러서 한 게 변론입니다. 뭐 그때 홍장훈도 나오고 뭐 이렇게 쭉 했던 게 그 이제 정인신문이 변론인데 변론을 11번 하고 종결을 하고 변론 종결을 하고 지금 평의를 하고 있죠. 헌법재판관 8명이 모여서 변론 결과를 놓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그 변론을 다시 또 열자고 신청을 할 것인가? 왜냐하면은 이 대통령이 석방이 됐고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핵심으로 떠올랐고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면은 헌재가 변론을 재개를 해서 지금 그 홍장훈 메모에 대해서도 홍장훈 메모를 정서를 했다는 보좌관을 불러서 대질신문도 하고 또 각종건 같은 경우에 그 특전사령관 회유 협박 의혹이 있으니까 그 협박 그것을 그 국회에서 정언을 한 김현태 707 단장과도 또 신문을 그 대질신문을 하고 이런 그 절차적 정당성을 더 갖춰가지고 변론을 더 갖춰가지고 선고를 해야 된다는 쪽에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 구속취소 결정문에서 나타난 공수처 수사권 논란 여기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서 자세히 설명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공수처를 이제 고발을 해서 공수처에 대해서 강제 수사가 들어갔죠. 압수수색을 하고 있죠. 자 그런 것들도 좀 지켜보고 해서 그렇게 되면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이 더 불거지니까 좀 차분하게 좀 더 장기전으로 가자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변론 재개 신청을 해서 이제 헌재가 받아들이면은 장기전으로 가자는 쪽이 한쪽이 있고 이것은 뭐 정치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대통령 그 대리인단 변호인들 사이에서도 이 의견이 하나 있고 하나는 아니다. 변론 재개를 요청하지 않는 게 낫다.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구속 취소가 돼서 이 무리한 대통령 인신구금 이런 데 대한 비판 여론이 올라가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상승하고 있고 또 정당 지지율이나 다른 지표들 여론조사 지표들을 봐도 이 상황이 좋기 때문에 이 상황이 좋을 때 이런 시간 내에 아예 선고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그 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사권 논란은 이미 이제 법원에서 인정을 다 했으니까 이걸 또 가져가서 헌재에서 할 이유는 없다. 그리고 특히 또 하나 변수가 있죠. 마은혁 이렇게 만약에 변론을 재개를 하면은 극자 헌법재판관 후보자인 마은혁을 투입하려고 모든 수단을 다 쓸 거다. 그러면 마은혁이 결국 들어가면은 또 선거에도 참여를 하게 되는데 변론을 재개를 하면 지금까지 변론이 된 데는 마은혁이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선고를 하려면은 이 헌재가 그것을 다시 되풀이를 해야 되니까 그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니까 헌재가 더 늘어날 수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변론을 제기해서 마은혁이 들어가면은 마은혁은 바로 선거에 참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변수도 있다고 해서 변론 재개를 요청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이제 양쪽이 좀 맞서고 있습니다. 맞서고 있는데 지금 보도된 거나 들리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변론 재개를 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말들이 들리고 보도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확정된 건 아니지만은 그 양쪽 의견 사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종의 정면 돌파를 좀 언지를 주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리인들과 이제 계속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죠. 그 한남동 간제에서 거기서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벌어지는 대통령 탄핵 그 심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피로감이 좀 높다, 상당히 높다. 그러니
이게 이제 오래 끌면은 국민들의 피로감이 높으니까 이 변론을 다시 재개하는 데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대리인들 사이에서도 그 말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렇지만 여전히 방침이 정해지지는 않았다는 이야기고 이 윤곽근 변호사도 구체적으로 지금 확정된 것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변론을 굳이 재개를 해야 되는가 지금 상황이 좋을 때 빨리 선고를 하는 게 낫지 않는가 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이 상황은 뭐 이것도 저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홍장원의 그 메모, 오염된 메모 이것도 실체를 밝혀내야 되고 곽종건의 최근에 또 지인과의 통화 내용에서 뭐 협박을 받았다는 내란죄로 엮겠다 이런 식의 협박까지 받았다는 민주당 의원일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이것이 헌재에서 제대로 지금 그것은 수사는 해야 됩니다. 고발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또 헌재에서 다뤄지면은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한 국면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해도 충분히 기각이나 각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청구를 안 하는 것이 낫다는 이야기죠. 신청을 그 변론 재개 신청을 변론 재개 결정은 헌재가 하지만은 신청을 하면 받아들일 가능성도 지금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법원에서 지기현 부장판사가 법원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핵심 이슈로 지금 띄워놨기 때문에 이 헌재가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만약에 다시 하자, 다시 변론을 열자고 하면은 헌재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자, 그 시점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데 일단 변론 재개를 하지 않고 정면 돌파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많은 이 국민들께서도 이 상황을 이제 다 알고 있죠. 헌법재판관들도 압니다. 그 홍장원의 메모, 오염된 메모, 곽종건의 회유당한 진술 이런 데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굳이 변론을 열어서 다시 뭐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은 그렇게 되면 시간이 너무 오래 끌게 되고 또 국민이 피로감을 느끼고 그 사이에 또 대치를 하고 그런 상황을 대통령으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자, 그래서 그쪽으로 변론 재개 신청을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일단 이 가장 큰 이유는 이 정면 돌파를 할 수 있는 것은 헌재로부터 지금 당장 선고를 해도 기각 또는 각하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조성이 됐다. 일종의 자신감이 생겼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 변론 재개를 요청을 하는 것은 뭐 형사재판에서도 그렇지만은 불리한 쪽에서 어떤 새로운 내용들을 갖다 넣어가지고 다시 한번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보려고 계속 변론 재개를 하는 게 이제 이 형사재판에서는 그런 건데 뭐 헌법재판소는 조금 다르다고 해도 그렇더라도 어쨌든 변론 재개를 하면은 뭔가 불리하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다. 자, 이런 차원에서도 변론 재개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지기현 부장판사가 쏘아 올린 그 절차적 공정성 이 핵심 화두가 헌재에서도 어떤 그 핵심적인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평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아마 그 문제가 다 논의가 되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기현 부장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하면서 하나는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일단 이 기소 전 구속 기간이 지났다. 날짜 단위로 계산을 검찰은 했지만은 시간 단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단위로 하니까 9시간 이상이 지나서 불법 구금 상태였다. 자, 그렇게 되면 당연히 구속이 취소되죠. 그런데 혹시 그 지기현 부장판사의 그 결정문에 그렇게 되어 있죠. 혹시 구속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하면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인신을 구금하는 그런 체포 영장을 발부받고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게 앞으로 이 대법원에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나중에 재심까지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인신을 구금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해서 석방을 했죠. 자, 그리고 검찰에서 좀 진통이 있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적시 항고를 하지 않아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한남동 간제로 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헌재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물론 헌재에서 무슨 뭐 야당 쪽에서는 이 공수처의 수사 자료를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증거를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별개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별개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어떤 그 지금 여러 가지 수사 기록 안에 그 검찰의 조서 같은 것도 막 받아 그 증거를 채택을 했죠, 헌재가. 그 여러 가지 수사기관의 수사 기록 안에 공수처가 그 온 국민이 보는 데서 무슨 뭐 체포영장을 집행을 한다, 구속영장을 뭐 그 청구하고 이런 걸 다 그 안에 곳곳에 다 들어가 있죠. 지금 그 헌재가 심리하는 그 내용 안에. 그럼 그것들을 다 걷어내야 됩니다. 다 걷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이 절차적 정당성이 완전히 화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상황에서 지기현 부장판사가 쏘아올린 이 절차적 정당성이 쟁점이 됐으니까 굳이 이 변론을 재개를 하지 않더라도 이것은 충분히 지금 열리고 있는 변론은 끝났고 평의에서 그 재판관 8명이 모여서 하는 평의, 그리고 이 평의는 그 주심 재판관이 이것을 지금 주도를 하고 있죠. 문형배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정영식 그 우파 성향의 정영식 재판관이 평의를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평의에서 이것이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다. 자, 그리고 평의가 끝나면 이 평결 단계로 가는데 평결 단계에서도 평결이 이제 이 서로 기각이냐 인용이냐 이 문제를 놓고 또 재판관들끼리 토론을 하는 그런 그 자리죠. 자, 평결 단계에서도 이 절차적 정당성 문제는 다시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는 괜히 이것을 시간을 더 질질 끌 필요가 없다. 지금 일단 상황이 좋으니까 지금 바로 선고를 받는 이 정면 승부를 가보자. 이런 분위기가 지금 좀 그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그쪽에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닌가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변론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가령 예를 들어서 서면으로 지금 헌재에 제출을 다 하면 된다고 합니다. 지금 변화된 상황을 서면으로 제출을 하면서 구속 취소가 된 이유, 구속이 취소된 이유, 그러니까 법원에서 왜 구속 취소를 했는지 그 결정문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헌재에 서면으로 제출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서면에서 최근에 논란이 된 이 각종건의 어떤 해유, 협박, 그 유혹, 이 언론 보도 자료들 이런 것들도 다 같이 참고 자료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하면은 평의 과정에서 또 평결 과정에서 참고를 할 수 있다는 부분도 감안을 하면은 굳이 변론을 추가로 안 해도 된다는 그 논리가 일단 성립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보완 장치도 좀 마련을 하면 좋죠. 만약에 변론 제기를 신청을 하지 않으려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홍장원, 각종건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 본인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무슨 뭐 정치인들을 뭐 싹 잡아들여 이런 말을 들었다고 지금 허위로 정언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허위 정언을 완전 했죠. 정치인이 아니고 간첩이었는데 이런 문제들은 직접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한 거죠. 홍장원도 그렇고 각종건이 뭐 국회의원들 끌어내, 처음에는 요원들 빼내, 이것이 국회의원들 끌어내로 둔갑을 시켜버렸는데 이것도 다시 이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운 정보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언론 보도도 있고 최근에 각종건 언론 보도 같은 거.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굳이 헌재에서 변론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직접 정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언론 접촉이 가능하죠. 기자회견도 가능합니다. 그 전에 다 해왔기 때문에 이 노무현 전 대통령도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언론 기자회견도 하고 기자간담회도 하고 산행도 하고 다 했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서 왜곡된 부분에 대해서 홍장관과 각종건과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또 이 언론을 통해서 국민에게 알리면 그런 것들도 평의 과정에서 반영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굳이 이 변론을 열지 않아도 평의를 지금 하고 있는 헌법재판관들에게 어필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 활용을 하면 된다는 주장이 지금 좀 설득력 있게 그 내부에서 여권 내부에서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변론을 재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결과적으로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마은혁이죠. 마은혁 그 극자 헌법재판관 후보자 마은혁인데, 만약에 이 새로 변론이 제기가 되면은 분명히 야권의 좌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문형배도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래, 그럼 변론을 재개하면은 지금까지 8인 체제였지만 9인 체제 완성을 하자. 완성된 9인 체제에서 결론을 내리자. 그러면 마은혁을 임명을 하라. 그래서 최상목이든 그때 그 임명권자가 한덕수 총리가 되든 압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8인 체제, 그러니까 지금 변론이 종결된 상태에서는 마은혁을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여론이 많지만은, 만약에 변론이 재개가 되면은 그래, 그러면 마은혁도 9인 체제로 해야지, 이런 이 주장이 또 힘을 좀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마은혁이 들어가면은 지금 뭐 4대4 아니면 5대3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은혁이 들어가서 6대3이 되면은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마은혁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 헌법재판소라는 데가 우리나라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고 지키는 데인데,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 자유민주주의 가치의 헌법인데 여기에 사회주의적인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마은혁이 들어가면은, 그 김문수 장관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마은혁이 헌재에 들어가면은 이 헌재를 오염시킨다. 사상적으로 오염시킨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거 문제뿐이 아니고 완전히 그 대한민국 자유민주 체제 가치를 지켜야 되는 헌법재판소를 오염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면 안 된다. 자, 그런 여기까지 놓고, 또 만약에 실제로 들어가면은 이 변수로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변론 재개를 하지 않고 바로 정면 승부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